여러분들 그동안 일주일을 또 잘 보내셨죠? 전번에 조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교육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우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이제 교육과도 될 수가 있어요. 교육과. 강의도 하고, 또 지역사회의 의식, 그런 향상도 하고, 뭐, 정보 제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에듀케이션,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육에 대한 동영상도 한 10분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의식 향상이란 의식,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범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범위를. 그런 거. 그리고 오픈북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문제 정도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그런 강의를 잘 청취해 보시고 모든 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의식 향상, 이런 얘기 많이 와. 의식, 사람의 의식이 바래야 되죠. 그래서 주민들이 의식이 이제 잘못된 상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것도 이제 의식 향상이라고 하겠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변화의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삶의 방식이라든가 나태한 그러한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립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그러한 그 환경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식 향상이 되겠어요. 그들이 왜곡된, 잘못된 아이고, 여기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바로 잡아주는 게 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사각지대에, 이 사회복지에 관해서 전혀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주민들에게 정보도 알리고 하는 것이 이제 정보 제공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다. 또 훈련, 임파워먼트가 나올 거예요.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우리가 지역사회 교육에 대해서 또 확실히 이 동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주민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과정 사람이 모이는 힘 첫 번째 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비영리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그 조직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강정모 수장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복지관을 둘러싼 여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의미있고 재미있게 조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토대와 또 역량 기술과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조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부터 1편, 2편, 3편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 창출이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긴 하는데 딱히 찝어낼 언어가 생각이 안 나시죠? 지금부터는 이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5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회적 자본.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료하게 전달할수록 생겨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향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과목을 듣고 열심히 또 역량 강화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영향력을 높여서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는다. 또 여러 가지 역량 강화 활동을 한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민 모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형성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습 장면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여러 가지 실습의 상황들을 제가 스태프진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실습하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참고 동영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요, 여기 밑에 써 있는 대로 우정과 환대의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시작의 방법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읽어볼까요? 환대는 편안함의 해체이고 해체는 타인에 대한 환대이다. 예, 아이고,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차분하게 좀 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환대, 그렇죠. 환대는 사람들을 갖다 환대하는 거죠. 이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함의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부담이 갑자기 되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환대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환대를 받는다라고, 내가 되게 환대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체, 나의 편안함을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환대와 해체를 균형잡게 만드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요, 일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워크숍, 그 다음에 조직 팀빌딩에서 여러분들도 일부 또 경험을 하신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조직 현장에서 우리가 쓸 것인가 라고 하는 해석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바타 그리기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바타 그리기가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응용해 갖고 이 아바타 그리기에 좀 상응되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 자기소개 기법들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그냥 내 얼굴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눈 위에밖에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음식 먹을 때 마스크 살짝 내리면 되게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벗은 모습을, 내 얼굴을 종이에다가 그리라고 합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나를 설레게 하는 한 가지를 적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니면 그 위에서 했던 아바타 그리기로 해서 주고받았던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거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면, 비록 이름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붉은 노을, 그 사람 막걸리, 그 사람 이렇게 자전거, 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과 이미지와 뭔가 공감 가는 그런 어떤 기억의 지점들이, 키워드들이 매칭이 돼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리고 낯익혀지게 되는 그런 어떤 거리들이 준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굴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자기 얼굴을 마스크 벗은 모습을 그냥 자화상을 그리고 요거를 진행하시면 코로나 시대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본인이 직접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려준 그 그림이 훨씬 더 사실적이네요. 예, 본인 얼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응용을 하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게 마스크 쓰신 모습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보셨다가 마스크 쓴 모습 말고 마스크 벗은 모습을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훨씬 더 잘 되는 어떤 촉진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양념처럼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이름 짓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름이 대부분이 다 세 글자지 않습니까? 저의 이름은 강정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에서 서로 간에 둘둘씩 짝을 짓고 뭐 세 명 짝도 상관없습니다. 세 명 짝 운영하실 때는요. A, B, C A가 B를, B가 C를, C가 A를 이렇게 이제 세 명 팀은 세 명 조는 운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둘둘씩 짝을 짓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한번 최대한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정모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름을 져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져주냐? 네 글자로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 글자나 아무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름을 네 글자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강정모자, 강한정모.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워크숍을 진행했더니 초등학생 한 명이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닭강정모라고. 네, 뭐 깨강정모라고도 지어주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 적게 하고 네 글자로 그래서 그 이름을 자주어서 상대방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 이름을 받았으면 두 개를 보고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서 아까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거리들 그리고 요 거리들의 종이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붙여서 소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복지관에서 온 어느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름은 닭강정모입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건 붉은 노을이고요.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해서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어떤 소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부터는 상대 이름을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글자 이름 짓기라고 하는 걸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제 이름은 강정모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의 이름에 아무 글자나 아무 군데나 한 키워드를 넣어서 상대방의 이름을 네 글자로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어달라고 했더니 강의 정모, 강주 정모, 초등학생들한테 지어달라고 했더니 닭강정모 이렇게 깨강정모 이렇게 지어주더라고요. 두 개씩 지어줄 텐데 일단 뭐 그냥 연습 삼아서 하나씩 한번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요령은 A, B, C, A가 B를, B가 C를, C가 A를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보시고. 자, 그러면 원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래 성함 천석 네. 그런데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승천우석. 예, 승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무기시지만 이제 용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지어주셨죠? 원래는 공성영이신데요. 공성영생으로. 종교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교회 다니셔야겠네요. 네. 이제 지어주시고요. 이제 두 개씩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상대방에게 드립니다. 그 두 개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응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소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에 사는 이름은 닭강정모입니다. 저를 나타내는 단어는 붉은 노을이고요.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해서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소개가 될 것이고요. 아마 닭강정모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글자 이름 짓기였네요. 그렇죠. 예, 성함이 두 글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 글자 넣어서 세 글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섯 글자이신 분은 다섯 글자도 있나요? 이제 네 글자이신 분들은 한 글자 집어넣어서 다섯 글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선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신 만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기술과 역량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활동들을 펼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모임을 갖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은 자원 개발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있죠. 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있고, 또 스킬 기술도 있고, 또 기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창원도원 기술은 지역사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존하는 자원만으로 불충분하여 자원 동원이 필요한 외부의 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상황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집단이나 조직체를 활용하는 방법, 다수 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여 촉진하는 방법,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존 집단이나 조직체의 활용 방법, 지역사회 내의 종교기관, 노조, 부녀집단, 청소년 집단 등 다양한 조직체를 대상으로 그 조직체의 지도자로 하여금 구성원이 특정한 사회적 쟁점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이 있어요. 인적 자원 개발 및 동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작업은 주요한 인적 자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일이다. 지역사회 실천에서 주요한 인적 자원은 지역의 토착 지도자, 또 사회복지 조직을 이용하는 소집단 지도자, 주변 공공조직 지도자, 잠재적 참여 인물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적 자원이 있어요. 자원들은 사회복지사의 모금 및 후원을 통해 혹은 사업 제안서를 제출에 의해 프로포즈하죠. 마련됩니다. 현금의 경우 물품에 비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융통성을 있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자원들은 사회복지사의 모금 및 후원을 통해 혹은 사업 제안서 제출에 의해서 마련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금 방법, DM, 이벤트를 통한 모금, 전화 모금, 컴퓨터 통신, 기업 CRM 이런 것을 통해서 모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의존성을 증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잖아요. 그런 동영상이 의존성 증가의 동영상이 되겠어요. 자원 힘을 갖게 하는 것, 집단 상대적인 응집력을 늘리거나 집단의 결속에 대한 인상을 늘리는 것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존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고, 셋째, 한정된 자원을 가진 주민 조직이 상대방으로부터 의존성을 끌어내기 위한 전술로는 조직원들이 구체적인 협동 노선에 확고하게 집착토록 하는 것이다. 또 협상 과정이에요. 의사 목표, 전략 수립,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자원 교섭하는 거죠. 설득을 하고 절충하고 합의 결정.
그래서 협상은 구체적인 기술은 첫째, 협상의 시한을 둬야 한다. 시한. 예. 또 요구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셋째, 언제 어떻게 양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배워야 한다. 넷째, 상대방의 제안에 대응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다섯째, 협상이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중재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이에요. 역량 강화죠. 한마디로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능력을 가지는 것 혹은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에요. 소진되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이제 자기의 생계에 있어서 곤란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건강이 곤란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의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곤란할 때, 이게 다 소진이에요. 소진되었을 때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임파워먼트 개념이다. 지역사회 이게 이제 한마디로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능력을 가지는 것 혹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지지할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인 문제를 명확화, 욕구조사, 전략 실행 및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소외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 임파워먼트가 있어요. 집단적 임파워먼트가 있고, 개인은 그 케이스워크 1대1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으로 인식을 하면서 무력감을 분쇄하여 집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겠다. 자기주장.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이라는 의식을 하면서 무력감을 분쇄하여 집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또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을 의식하고 미래의 행동을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 자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기술 방법이에요. 의식 제고, 자기주장. 여러분들 영어는 이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좀 안 읽겠는데 꼭 여러분들이 영어도 숙지해야 됩니다. 의식 제고, 콘시쿠슈시스 리어링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셀프 에스루테이션, 자기주장, 공공의제를 갖추기, 공공구제, 플라닝 더 어젠다의 어젠트가 아니고 어젠다. 공공의제를 갖추기, 권력 키우기, 역량 건설, 사회 자본의 창출, 이렇게 기술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 실천에서 필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첫째, 모든 억압의 삶에 파기적이고 사회복지사와 클리언트에게 억압이 도전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억압 상황에 대해 통찰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클리언트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의 원조할 뿐이다. 공통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의 1대1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가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을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 생존자로 보는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사는 사회 변화에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인파모드 실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복사의 실천 원칙이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수업을 통한 익힌 기술들을 구체적 문제들이 적용시켜보는 훈련을 위해 모의 상황을 설정하고 역할극을 해보자. 불이익을 당했으나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클리언트를 상상해 놓고 옹호 기술을 적용해 보기. 재래시장의 상권 내에 진입하려는 대기업, 마케팅 서로 갈등이 심한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협상 및 갈등 조정 기술을 적용해 보기. 옹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영화 부러진 화살이나 변호인 감상을 토론해 보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책을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 교과서에 이제 표시가 15페이지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특히 이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실천의 개념의 목적, 그 지역사회 실천의 개념, 이것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46페이지가 되겠어요. 3문제 정도 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인파워먼트, 거기에서도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이제 기술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처음에 서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기술하는 거거든요. 논하시라고 하면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기술은 어느 정도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해서 쓰시면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험날 이번에 꼭 한번 제가 뵈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이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